네, 안녕하십니까. 교양수학 김희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7학년도 22번 문제 가져왔는데요. 다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해보면요. 수열 AN이 A1은 1이고 A3은 4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2n은 AN 더하기 1이고 A4n 더하기 3하고 A4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4를 만족시킨대요. 이게 얼핏 보면 제가 이제 일본대학 본고사에서 자주 다뤘던 정수 문제, 예컨대 모드 연산자 문제랑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해당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제가 의견을 정리하진 못했는데, 일단 출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여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도 일부러 4n 더하기 2, 4n 이렇게 두지 않고 A2n으로 묶고 A4n 더하기 1과 A4n 더하기 3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묶어 놓은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사족이고, 이제 AK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1은 1이고 A3은 4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 나열을 하더라고요. A2는 1 더하기 1이고 A4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A5는 1 더하기 4고요. A6은 4 더하기 1인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 1, 2, 4, 3, 5, 5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저히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즉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정도의 범위에서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권고하는 것이 AK는 5가 되는 K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보조 문제죠.를 먼저 생각해보라. 좀 간단한 상황에서의 발견적 추론이라고 할까요? 꼭 그러니까 5여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5든 6이든 7이든 8이든 좋은데, 어쨌든 문제 상황을 잘 알기 위한 어떤 예시로서 AK는 5가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A1은 1인데 지금 A5가 5죠. A5는 A1 더하기 4, 이제 5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나열로 이제 일반화 또는 일반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표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되는데, 일단 만약에 A1에서 A5가 되면요, 5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A1은 1인데 거기서 4를 더해서 5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5가 되는 경로 또는 수단이 있는가를 관찰하다 보면, 지금 모든 수열의 이제 항들이 1 또는 4가 더해서 만들어진 항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문제가 묻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에서 5가 되는 방법이 이제 알겠어요. A2는 1 더하기 1이고 A4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A8, 그 다음에 A16이죠. 그래서 이제 A16이 5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5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 또는 4가 한 번 또는 여러 번 더해져서 해당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를 세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을 알았으니, 당연히 문제풀이가 완결된 건 아니죠. 지금 AK가 5가 되는 경우에도 여기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더 조사해야만 해요. 지금은 문제풀이의 핵심 원리를 찾기 위한 보조 문제인 거지, 이 보조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 보조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보조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보조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풀이의 핵심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원리를 찾아낼 수 없다면 조금 더 시도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AK가 5일 때, 심지어 4일 때, 3일 때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조 문제를 상정할 때는 물론 임의로 상정하는 것이지만 이제 가장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부터 관찰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겠죠, 문제 해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럼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과 4가 여러 번 더해져서 5 또는 문제가 묻고 있는 10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해보면 만약에 1에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4가 더해지는 경우, 1이 더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가 2번 더해지면 얘 한 번만 더해지고, 얘 한 번 더해지면 5번 더해지고, 빵 번 더해지면 9번 더해지고, 이 경우에서 4 한 번 더해지고 4 한 번 더해지고 1 더해지는 거랑 4 한 번 더해지고 1 한 번 더해지고 4 한 번 더해지는 것 전부를 세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피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로랑 어쨌든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그 항 번호는 무조건 달라지게 되어 있는가? 왜냐면 AK가 10이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니까 K가 달라져야지 그것을 다른 개수로 상정하여 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센 거랑 뭐 이렇게 센 거 중에서 다른 경로를 띄워와서 10이 되었지만 같은 항번호를 가리키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보조문대로 돌아갑시다. AK가 5라고 해보죠. 그럼 1에서 4 더해지는 거랑 1에서 1 4번 더해지는 거랑 4에서 1 더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건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에서 4 더해지는 경우는 A1에서 A5가 되는 경우 4n 더하기 1, 또는 A1에서 A7이 되는 경우 4n 더하기 3,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이 해당 경우는 A1에서 2, 4, 8, 16이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이 친구는 A3에서 1 더해진 것, 즉 A6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 답은 4인데 얘네가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이 항번호가 모두 달라지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수론적인 감각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A5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친구가 4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이제 n에서 대응된 4n 더하기 1이다 이 말이죠. 얘는 4n 더하기 3이라서 이제 n에서 대응된 4n 더하기 3이고요. 얘는 A16이니까 1에서 2가 4번 곱해져서 나온 16이에요. 만약에 10이 되면 2가 9번 더해져서 나온 512가 되겠죠. 이 친구는 3에서 찾아온 6인 거죠. 그래서 관찰하기를 지금 4n 더하기 1인 경우에는, 그리고 4n 더하기 3인 경우에는, 그리고 2n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각각은 모두 이제 구분된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요. 독립적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AK에 대해서 이 K가 4n 더하기 1일 때, K가 4n 더하기 3일 때, K가 2n일 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 모든 경우를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전이 n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전이 n이라고 쓰지 말고 4분의 4k-1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4분의 4k-3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2분의 k가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인 경우에 대해서 1대1로 각각 독립적인 항번호를 전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종 결과로서 뭐 AK가 5든 AK가 10이든 최종의 항번호가 같게 되면 그 직전의 항번호도 같아져야만 합니다. 같은 논리를 반복하면 최종의 항번호가 같다는 말은 직전의 항번호, 그리고 그 직전의 항번호, 그 직전의 항번호, 그러니까 모두 같아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경로가 완전히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항번호가 같으면 경로가 같다. 대우명제로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지면 최종 항번호는 항상 다르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해야지 정당화가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답만 맞추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엄밀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수론 관련한 고민을 좀 한 건데, 어쨌든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지면 서로 다른 항번호를 갖는다고요? 이제 끝났죠 뭐. 만약에 A1에서 시작했으면 4 2번, 1 1번, 또는 4 1번, 1 5번, 또는 4 빵번, 1 9번인데 뭐 여긴 당연히 한 개고요. 여기는 이제 4 1개, 1 5개 배열하는 6가지 경우 중에서 지금 4가 될 수 있는 경로가 2가지 있잖아요. 4n 더하기 1이거나 4n 더하기 3이거나 곱하기 12개. 12가지라고 할게요. 가지. 그리고 여기는 3개, 2개를 배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4의 경로가 2개니까, 그리고 4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이게 제곱. 그래서 12가지. 그래서 A1에서 시작해서 AK가 10이 되는 경우는 25가지예요. 그러니까 K가 25개죠, 그러면. 그럼 A3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4 1번, 1 2번, 4 빵번, 1 6번 이렇게 있죠. 얘는 당연히 한 가지고, 여기는 이제 1개, 2개 배열하는 3 곱하기 4 1개 있으니까 2, 6가지. 이제 7가지죠. 2개 더하면 32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절묘한 게, 그래서 이제 뭐 경우의 수 알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2개 1개고요, 1개 5개고요, 1개 2개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의 내용이 간접 출제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거 못 세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아니어도 해당 경우를 셀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참 절묘한데, 그러니까 수학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묻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정당화하지 않아도 답은 맞출 수 있게 해놨지만, 문제풀이 안정성의 관점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하는 고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는 문제였어요.